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와 죽은 청년 세대의 말걸기로서 애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2014년 세월호, 그다음 2015년 메르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그다음에 2020년 이태원 이런 참사, 이런 재난 참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애도할까, 특별히 세월호와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애도를 할까라는 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데 특별히 세월호의 가족들은 또 이태원의 자녀들을 잃은 그 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향도 있겠죠. 사실은 고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어떤 간접적 외상에 대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는 거죠. 근데 미국 같으면 코로나19에 그런 걸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세월호와 2014년 세월호와 2020년 그 이태원 이 청년들의 참사가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 시점인가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도를 이렇게 그런 애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사랑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이는 애도 작업을 거치는데 거의 논문 애도와 멜랑콜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이에게 쏟아지는 마음이 그 대상의 부재로 갈 곳을 이제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애도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 작업을 성공하면 그들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애도 작업이 실패하면은 멜랑콜리 상태, 자기 분열적 우울에 빠진다는 거죠.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자는 자기 비난과 우울에 빠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프로이드 애도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개인의 가업이죠. 근데 이제 데리다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데리다는 프로이드 애도 작업을 비판하면서 애도가 어떻게 작업이었느냐, 또 프로이트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그를 내면화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나로 만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참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남겨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도 작업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와 다른 사람으로서 사랑했던 그를 이제 그런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남는 것은 동일시를 통해서 내 추억의 전당에 고이 모셔진 그죠. 그런 슬픔을 느끼지 않도록 나는 그를 향한 마음을 갈무리 하는 것이죠. 이런 애도 작업은 나를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했던 마음은 잘 정리되어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습니다. 애도는 사람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그를 제대로 슬퍼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도 작업은 성공함으로써 실패한다고요. 즉 애도 작업의 성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로부터 지워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애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애도는 불가결한 것입니다. 데리다 자신 또한 이제 굉장히 철학자로서 다른 동료 철학자들의 바치는 애도사나 애도글을 여러 번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 자신 생각은 애도를 이제 행하죠. 그 애도는 이미 떠난 그와의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은 또 남겨두는 것이라기보다도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죠.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남은 자를 어떻게든 죽은 자를 되살리려고 그를 다시 말할 수 있게 하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프로이드 애도자가처럼 사랑한 이를 정리한 대신 되리라는 그를 계속 마음에 남겨두려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요. 어, 슬픔이 계속 남아있기에 애도는 끝나지 않지만 그런 애들은 한편 상대방의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설적이지만 어, 그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와 대화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거대한 재난으로 인한 상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계속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월호도 이태원도 빨리 슬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죽은 자들의 어,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죽은 자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회복탈에서 가게 됐지만 단추하는 거죠.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도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죽은 자를 기억하고 특히 죽은 청년 세대를 이제 이태원 참사 때는 기억하죠. 그들을 되살려 놓고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어, 뭔가 성찰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랑 청년들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은 이제 떠났지만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다른 청년들은 그들 같은 그런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인가.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는 그 이태원 참사 청년들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어, 일정 외상후 성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들이 그런 애매한 죽음 그리고 그런 왜곡된 죽음이 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꼭 그 죽음이 생명사시라도 우리 흔히 작은 죽음이 있거든요. 여러 삶의 고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든지 또 사랑하지 못하든지 이런 작은 죽음에서 회복될 수는 갖고 또 그런 어떤 재난에 그 함몰되지 않고 청년 세대가 힘든데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 세대가 책임으로 또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진정한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말려 돌아가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올바른 애도의 서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굉장히 무책임했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 많습니다. 툰베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왜곡된 민주주의고 정말 그 쇼하는 민주주의인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정치 민주주의가 청년 세대들에 의해서 좀 더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죽음을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적인 세대들이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가가 충분히 기여한 좋은 엄마와 아빠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이 어떤 조금 더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보낸다든지 그들을 위한 어떤 그 길들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태원 어떤 참사에 대한 죽은 이들에게서 말을 건네면서 진정한 애도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